오늘로 6.25 전쟁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공원을 방문하고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지난 23일에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 무려 3만 6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주가 다른 주에서 온 방문자들을 상대로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엘라베마와 아칸소, 플로리다 등 9개 주에서 온 방문자들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FDA가 식품이나 식품 포장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경찰개혁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법안이 결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6,695명 늘어난 248만 9,249명, 사망자는 400명이 늘어 12만 4,57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47명이 늘어 41만 4,002명, 사망자는 22명이 늘어난 3만 1,36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41명이 늘어나 17만 3,473명, 사망자는 27명이 늘어 13,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로 6.25 전쟁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하고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다만 뉴욕 일원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기념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25 전쟁 70주년인 오늘 오전 워싱턴 DC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아 미리 준비되어 있던 화환 앞에 선 뒤 잠시 묵념했습니다. 이어 화환으로 가까이 다가가 꽃송이를 만지며 엄숙한 표정으로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가진 후 거수 경례로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예를 표했습니다. 진원곡 탭스의 트럼펫 연주가 울려 퍼지자 동참한 고령의 참전 용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와 로버트 빌키 보훈부 장관과 잠시 환담하고 20여 분간 머물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따로 기념연설을 하진 않았고 참석자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에서는 해마다 열리던 6.25 기념 행사가 대부분 취소 혹은 연기됐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박근실 회장은 올해 기념행사는 6월 중에는 적당한 장소 사회와 안전 유지 등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는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오늘 오전 플러싱 키스나파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지난 23일에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 무려 3만 6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24일과 5월 1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오늘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이 넘는 등 심각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만 6,015명이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3만 9,072명, 지난 5월 1일 3만 6,090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 일일 확진 추세가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서서히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일시 중단됐던 주별 경제 활동도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6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5월 하순 1만 명대 후반에서 2만 명대 초반선이었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6월 중순 2만 명대 중반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정점이었던 3월에서 4월에도 일 1,000명대 중반을 넘지 않았던 신규 확진자가 이달 중순 들어 일 3,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20일엔 무려 4,000명 이상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경제 재개방을 계속하면서 20개 이상 주에서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진단검사의 증가만으로는 이런 급증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뉴욕은 미국 내 코로나19 진앙지로 꼽히며 하루 10,0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서 뉴욕주가 다른 주에서 온 방문자들을 상대로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엘라베마와 아칸소, 플로리다 등 9개 주에서 온 방문자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24일 뉴욕주와 뉴저지주, 커네티컷주는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한 지역에서 이들 3개 주로 온 방문자들에 대해 도착 즉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라베마와 아칸소,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과 텍사스, 유타주 등 9개 주가 그 대상으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네드 러먼트 커네티컷 주지사와 합동 화상 브리핑에서 새 지역의 감염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강제 격리와 함께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4월 중순까지만 해도 뉴욕시를 중심으로 한 이들 지역은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앙지로 꼽혔습니다. 한때는 뉴욕주에서만 하루 10,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플로리다주는 3월 말 뉴욕주에서 온 여행자들에게 의무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일 동안에는 뉴욕주 신규 확진자가 3,200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같은 기간 무려 2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애리조나주에 방문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뉴저지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24일 CNN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뉴저지와 커네티컷 뉴욕 주지사는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9개 주의 지역 방문자들이 들어올 경우 14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9개 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주 세인트루이스에서 미 멕시코 국경장벽 완공 기념식에 참석했고 피닉스에서는 보수 학생단체 터닝포인트 액션을 대상으로 선거 유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검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디어 대변인은 대통령은 민간인이 아니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직원과 손님, 언론을 막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고 애리조나 방문 중 전염을 막기 위한 지침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말 뉴저지를 방문하는 대통령 지지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현지 주민들에게는 거의 위험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베이징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신파디 시장 내 수입 연어 상점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식품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검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FDA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품이나 식품 포장을 통해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니 퍼듀 농무장관과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 국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몇몇 국가의 무역 제한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품이나 식품 포장을 통해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국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식품 무역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알려진 과학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베이징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파디 시장 내 수입 연어 상점의 도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수입 식품에 대해 검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지난주 수입 해산물과 육류, 채소와 과일, 가공식품에 대한 코로나19 표본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미국 타이슨사의 공장에서 가공된 가금육에 대해서는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687만 건까지 급증한 후 12주째 감소하고 있지만 4주 연속 10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8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때 700만 건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32만 건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청구 건수는 1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은 3월 셋째 주 330만 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넷째 주에는 687만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5월 마지막 주 처음으로 200만 건 밑으로 내려온 후 4주 연속 100만 건대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14주 연속 주당 수백만 건을 기록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에서 22만 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경찰개혁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팀스카 상원의원 측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민주당과 협상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측은 법안이 결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상원 공화당이 주도한 경찰개혁 법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인 조 맨친, 더그 존스, 앵거스 킹 등 3명이 공화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법안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상원 의원인 팀 스캇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법을 근거로 주 및 지역 경찰의 목누르기 제압을 금지하고 경찰의 무력 사용과 무단 가택 수색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경찰관의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고 개인이 사적 제재를 가하는 린칭을 연방 징후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스캇 상원의원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민주당과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4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의 해당 법안은 몹시 근본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일부 내용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화당이 마련한 경찰개혁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경찰의 면책특권 제한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과 법 집행을 훼손하는 개혁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 중 경찰개혁이 법 집행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경찰을 약화시키고 면책 특권을 뺏고 싶어 한다면서 민주당이 경찰과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많은 힘을 빼앗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찰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을 해치는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상원에서 팀 스캇 상원 의원이 주도한 공화당 법안 통과가 무산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경찰의 집행력을 약화하는 면책특권 및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발의한 법안에서 경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을 때 피해자들이 손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전체적으로 인종차별 문제와 경찰 공권력 남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회를 지원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과 뉴욕 민권센터가 어제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서류 미비자를 돕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권센터는 1차로 선정된 50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전염병 구호재단의 대행단체로 지정된 민권센터는 지난달 신청을 받아 선정된 120가정 중 어제 1차로 50가정에게 $500에서 $1,000씩을 전달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뉴저지 세를부룩에서 한인 장애인들을 돌보는 기관인 뉴저지 미랄 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미랄 선교단에 소속된 서류미비 한인 장애인 3명에게 각각 $500 및 미랄 선교단의 식품 구입비 $1,500 등 총 $3,000 및 마스크 300장을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한인 가정을 돕기 위해 20일 희망재단, KCC, 민권센터 등 한인 단체들과 연계해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며 뜻 있는 단체와 개인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 4개 카운티에서 경제 재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전체 확진자 급증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벤츄라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오렌지 카운티에서 경제활동 재개 이후 코로나19의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져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확진자 수 급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카운티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5일 사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매일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환자 급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잦은 사교 모임과 불필요한 외출 등을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건강통계평가연구소는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가 오는 10월까지 무려 15,000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카운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방역 조치를 느슨히 하는 카운티들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decide, well, you know what? Even though the numbers are going up, we're done. We got this, and we're just going to, we're going to dismiss these new rules and regulations. We're going to attach some considerations and consequences to that. There's $2.5 billion in this budget that simply will not flow to those counties that do that. 지역별로 경제 재개방이 이뤄지면서 주민들 역시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추고 있다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하루 사이 7,149명을 넘으며 팬데믹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지난 2주 동안 병원 입원율과 중환자실 입원율도 각각 29%와 18%씩 증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수는 26명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LA 카운티의 사망자 수는 34명 추가돼 총 3,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제약사 바이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회사인 미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총 109억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운드업은 1974년 개발된 제초제로 2015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면서 미국에서 최소 12만 5천 건에 달하는 줄 소송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엘은 라운드업의 발암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판매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뉴욕 마라톤을 주최하는 뉴욕 로드 러너스 클럽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됐던 올해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측은 마라토너와 관중,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에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과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다음 달 17일로 예정됐던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디즈니는 24일 성명을 통해 수천 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최소 오는 4일 전까지 재개장을 승인해줘야 하지만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놀이공원과 호텔 리조트를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재개장 날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수욕장을 재개장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영이 금지됐던 뉴욕시의 해수욕장을 7월 1일부터 재개장한다면서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립수영장의 재개장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후부터 때때로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에 소나기가 조금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